자,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갑자기 먹고 하니까. 아니, 갑자기, 속이 시원하죠. 아니, 아래로 흘러 들어가니까 안에 그 질감이 느껴지네. 자, 외신이 김건희의 살해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평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의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건데 나라 망신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영국의 더 타임스 그거 있잖아요. 김건희가 이재명 쏘고 나도 죽고 싶은 심정이다. 왜 총이 있는데 사용을 안 하냐. 이것과 관련돼서 영국의 더 타임스가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 그 언론뿐만 아니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지금 영부인 입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 비슷한 얘기를 필리핀의 부통령이 했다가 어떻게 됐죠? 그 부통령 탄핵당했어요, 지금. 예. 저는 이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이 얘기를 경호실 가갖고 들으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놓고 찾아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얘기 앞서서 총은 들고 있다가 뭐 하라고 있는 거야? 이 얘기가 앞에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가스라이팅으로 들리더라고. 총은 들고 있다 뭐 하는 거야? 가로 열고 나를 대신해서 쏴? 이재명도 쏘고 네가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해! 라고 하는 일종의 간접적인 명령이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가 지금 꽁쳐놓은 재산에다가 누리고 있는 권한이 얼마나 많은데 빌려서 안 갚은 까르띠에 팔찌가 몇 갠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가 자살을 한다고요? 죽기보다도 싫어. 절대 안 죽어요. 그런 애들일수록 죽어버릴 거야 하는 애들일수록 아주 야 나 쓰러지면 똥구멍 불어서라도 살려라 그런 애들이에요. 오늘 처음 웃었다. 왜? 아니 죽으면 우리 엄마가 죽을 때 똥구멍을 불면 살아납니까? 살아나요? 도대체 어느 동물이 그렇게 살아나죠? 아니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이런 농담을 해서 엄마 죽으면은 엄마 똥구멍 불어서 살려라 이래서 저희는 이거 전라도에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나도 새로운 생물학의 견지를. 근데 그거 입 대고 불어야 돼요? 빨대 꽂고 불어야 돼요? 그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어쨌든 더 타임스에 이런 제목이었어요. 한국 영부인은 경찰을 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질책을 했습니다. 참 경찰을 쏘라는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 여러분 다 처음 다 충격적이신가? 나는 당연히 전라도에서 이런 말 쓰는 줄 알았어요. 하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다 전라도니까 우리 엄마는 다 전라도 말만 썼거든. 개구리는 그렇게 한대요. 개구리? 난 개구리 똥꼬에다가 불안 부는 거는 개구리 갖고 놀라고 못 도망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은 똥침을 왜 맞았지? 항문침. 갑자기 모든 게 그쪽으로 넘어가네? 죽은 거 다시 살리려고. 죄송해요 여러분 충격이 크셨나 봐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 야, 인공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똥꼬를 호흡을 해주는구나. 근데 제 생각에 그게 더 확실히 빠를 것 같긴 하네요. 네. 아무튼. 왜? 뭐라고요? 직관이니까. 네, 걸린 거 없으니까. 네, 훨씬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다른 생각이 다 아무것도 안 들어, 지금. 윤석열 똥침하고 똥꼬 불어넣는, 똥코에 바람 불어 살리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요런 상황을 외신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우리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외신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왜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가 너무 이상할 거야, 외신에서 봤을 저렇게 때는. 신속하게 내란 쿠데타를 2시간 만에 제압한 이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란을 일으켰던 주범이 풀려나서 돌아다니고 그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법을 이렇게 개무시하는 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도대체 한국은 민주화를 어떻게 한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체계 하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지. 겉바 전라도에 그런 말 있대. 아, 이건 겉바. 예. 심지어 그렇게 되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유린한 그 총리를 살려준 거잖아.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 어떤 나라라고 생각해 봅시다. 야, 거기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헌법을 위반했지만 그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살려줬대. 아유, 그런 저급한 나라가 어느 나라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어떤 국민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되고요. 어떠한 법 중에 가장 어겨서 안 되는 게 헌법입니다. 일반 국민이 그럴진데 공무원, 나라에 고용이 돼 있는 나라밥을 먹는 공인이 헌법을 까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깨부순 자한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그 용도를 스스로 폐기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남아있는 인용을 안 해주면 이 세태가 계속 연장된다는 겁니다. 그냥 진짜 무슨 주술에 의존하는 그런 국가가 되는 거예요. 헌법이고 나발이고 없고. 자, 심우정 청장, 이 새끼도 조만간 체포돼서 끌려가야 될 놈입니다만은, 공수처가 뭐 심우정 청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미 알고 있는 딸내미 특허 채용 의혹이 공식화됐습니다. 이건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1년 동안 인턴한 것도 이상하지만, 나중에 정직원이 돼서 외교연구원 들어간 건 더 이상하다라고 의혹 제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이게 공식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4년에 국립외교원에 입사를 했었죠. 그런데 이땐 인턴이었어요. 네. 그때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자격이 불충분했지만 합격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당시 원장이, 국립외교원장이 이 심 씨의 지도교수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무하다가 외교부 연구원에 연이어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 전공자를 뽑는다는 공고가 갑자기 국제정치 전공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경력 2년 이 요건도 이 딸이 앞서서 국립외교원에 8개월 근무했거든요. 인턴으로 그것도. 네. 근데 경력도 미달이 인턴도 됐는데 정식 경력으로 쳐주나요? 아니요. 안 쳐주죠. 인턴은 네. 누가 경력을 그래서 쳐줘요. 외교부는 신원 조사 중이라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을 했지만 자격 미달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꽂아준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뭐 그 행정기관들이 많습니다만 이거를 그 어떤 권력의 힘으로 그래야 되나 어떤 중심도로 나누자고 치면 사실은 행안부하고 외교부가 제일 큰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기재부가, 대한민국에서는 기재부가 기형적으로 힘을 많이 쓰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최고의 권력, 행정과 외교를 맡아갖고 있는 이 두 부서가 그 나라의 어느 나라든지 가장 상징적인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형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꼬꾸라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일본이 경제 관련하는 부서에다가 권력을 몰아줬어요. 아베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외교부에 원래는 일본 권력이 다 모여 있었는데 가장 강력한 내각이었는데 내각 안에서 경제산업성이 부각을 하면서 일본의 내각이 개판 5분 전이 됐거든요. 우리나라는 명박이가 들어오면서 지금 기재부를 그러니까 원래 예산 편성과 예산 기획을 하던 부서를 합쳐가지고 기획경제부와 재무부를 합쳐가지고 기재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가 기형적인 권력으로 커지면서 나머지 부서들이 다 쪼그라드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을 보여줘 왔습니다만 검찰은 그보다는 훨씬 하위잖아요.
법무부 하위에 있는 게 검찰이에요. 근데 이 검찰의 수장의 힘이 그것도 법무부 장관도 아닌 일개 검찰총장의 힘으로 외교부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이러한 권한들을 발휘하고 받아지고 이걸 몰랐겠습니까? 감사해서 모를까요? 담당자들 이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 알아요. 다 알면서도 아무도 의의 제기를 못하고 입을 닫고 있어야 될 정도로 검찰의 위세가 이만큼 대단한 거죠. 이건 심우정 개인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우정이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지금의 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작년에 인턴 됐을 때는요. 심우정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인턴도 나는 의심을 합니다. 아니 이게 인턴이 된 것도 인턴도 의심스러워. 아버지가 검찰총장이었으면 바로 정직원으로 갔겠죠. 인턴에 꽂아놓은 것도 검찰의 힘인 거야. 근데 인턴으로 꽂아냈던 애 아버지가 총장이 돼버렸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8개월 인턴, 내 밑에서 일한 8개월 인턴짜리를 경력직으로 우대를 해가지고 2년짜리로 세상. 2년짜리로 우대를 하고 심지어 전권까지 바꿔가면서 모집 요강의 전권까지 바꿔가면서 얘를 합격시키려고 이게 올려놨다는 거죠. 애초에 8개월짜리면 받지를 말아야지. 심지어 앞서서 최종 면접까지 봤는데 그 응시자를 불합격시켜 가면서까지 새로 공고를 바꿔서 내가지고 이 사람을 합격시킨 거예요. 왜냐면 연구원짜리가 뭐 1년에 10명, 20명 뽑는 그렇게, 자리가 아니야. 그렇죠. 몇 년에 하나 티오가 날까 말까 꽃 같은 보직인 거예요. 꽃 같은. 이거 만약에 조국 장관 딸이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언론이? 딱 그만큼만 해봐봐. 딱 그만큼만. 그래서 관련해서 얘 서류 받아준 애, 직위 줬던 애, 인턴 시킨 애, 그리고 인턴할 때 근무는 제대로 했는지, 업무 처리는 제대로 했는지, 출퇴근 다 찾아보고, 혹시나 회사에서 봉지 커피 하나라도 갖고 들어갔으면 횡령으로 다 줘줘야 돼. 아휴, 아, 진짜. 이 모든 게 지금은 심우정이 총장이라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작년부터 이런 게 이어져 왔다고 치면 검찰 출신이네, 검찰 나부랭이네, 아니면 이와 연관돼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다 어디 가서 이런 특혜를 보는 겁니다. 자, 오빠 친구의 딸이야. 사실 내 조카 같은 년이거든. 조카 같은 애잖아. 얘가 작년에 인턴이 되는 과정 중에 김건희가 힘을 써줬다 안 써줬다? 나는 100% 써줬다고 봐요. 왜? 그 당시 심우정은 민간 변호인이었어. 검찰 이거- 출신이기만 하지. 이거 불공정하다고 학생들 들고 일어나야지, 대학생들.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응?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꽂아서 인턴을 해주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만한 어떤 채용 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권력은 심우정한테 있지 않아. 김건희한테 있지. 결국 심우정은 김건희와 이마만큼 깊은 사이라고. 건희가 사춘기 때부터 봐왔던 잘생긴 오빠 친구라니까. 아,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최악이다, 진짜. 이 나라 정말 최악입니다. 김건희라고 하는 이 호스테스 하나가 몸빵 해갖고 2000년대부터 르네상스 밑에 가서 검사들, 고위 관료들 5층, 1층 왔다 갔다 하면서 일반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로 25년 만에 나라가 얘 손아귀 안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장육수가 기생돼갖고 나중에 장희빈 오른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 장희빈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죽어도 사약 안 먹어 라고 하면서 세자 불알 잡고 늘어진 애가 장희빈이에요. 지금 김건희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